각자 위심이라는 말이 지금 현 세대에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세로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는 말이 성서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공정성 얘기 나왔을 때 그 얘기 뭐 더 길게 하지 말자고 넘겼는데 그것도 관련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공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불공정, 이 사회의 불공정, 몰상식, 그게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져. 근데 물론 지금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높은 사람이 완전히 이제 희화시켜놨기 때문에 사회 풍조가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공정과 상식도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분이 생각하신 그분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추진해야 갈 그런 미덕이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네. 또 그리고 회화록을 읽어보니까 오늘 다룬 두 회화뿐만 아니라 좀 비교적 최근에 이제 7권에 실렸던 이 글은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당시 유시민, 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진중권 이 세 분이 진행했던 팟캐스트에 출연하셔서 나눈 회화인데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한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두 번, 세 번 이길 수 있는 정당과 시민사회적 기반을 갖자라는 말씀이 이 두 번, 세 번 이길 수 있는 정당이라는 말이 저는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야 이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였고 어떤 희망과 의지도 조금은 느껴졌는데 이미 과거가 된 지금 그 이후에 또 시대를 알기에 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좀 절망과 안타까움도 많이 느껴졌는데요. 또한 기성 지식인들이 그 길을 택하든 안 하든 민중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민중과 더불어 사는 길을 찾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드럽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약간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좀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그 노유진 카페 출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금속지감이 있어요. 노유진이라는 게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이유는 유시민 작가, 지는 진중권 씨. 이 세 사람이 다 정의당 소속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노유진 카페라는 게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방송인데 이 세 사람이 고정 멤버로 출연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랄하고 좋은 거였는데 내가 이제 거기 나가서 그 세 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좀 안 된 얘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진중권 씨는 그 중에서 좀 미달이었어요, 수준이. 그런데 노회찬, 유시민 두 분은 나의 그 변혁주적 중도주의 사상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정의당이 그 길로 가야겠다 그랬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정의당 떠났고 정의당이 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했던 거고 또 민주당보다 규모도 작고 하니까 노회찬이나 유시민 또 심상정 이런 분들이 잘 이끌어가면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선도하는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건 실현되지 않았어요. 내가 뭘 기대했다가 실현 안 된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게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이긴다는 전제를 했던 얘기인데 둘 다 지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다가 이제 촛불 대항쟁으로 뒤집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에 못 미쳤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고비고비마다 나는 잘 돼야겠다 또 잘 되리라 하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 내가
현실 정치에 대한 예견력이 얼마나 없는가를 입증하고 말았는데, 수정 씨가 말했듯이 그래도 나는 굴하지 않고 계속 부드러운 협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힘은, 살게 되는 힘은 실제로 우리 민족과 민중이 지금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실감이 있기 때문에요. 2016년, 2017년에 촛불 대항쟁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대항쟁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한 걸로 일단 끝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건 자체가 촛불 혁명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기간의 항쟁은 촛불 대항쟁, 촛불 항쟁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촛불 대항쟁이라는 표현이 맞고, 촛불 대항쟁 자체가 혁명이라기보다는 촛불 대항쟁으로 촉발된 촛불 시민들의 그런 혁명이 기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나는 부드러운 협박도 하고 뭐 해나가는데, 또 한 번 망신을 할지 안 할지는 나는 조만간에 판단의 날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무려 1978년, 80년,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들까지 많이 다뤄왔는데, 무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이나 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담론을 제시하시고 또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정 씨 같은 젊은 독자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니까 나로서는 참 큰 힘이 되죠. 예. 백낙천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저의 회화록 중에 제1권에 실린 좌담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또 이것저것 다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